네, 안녕하십니까. 도올특허 법률사무소의 정경민 변리사입니다. 이제 2차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상표권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기술, 뭘 개발한다면 당연히 특허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표권,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다. 뭐 이를테면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글자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요. 로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삼성, LG, 갤럭시, 뭐 사과 모양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남들이 따라 만들었을 때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유사 범위까지는 커버를 합니다만은 완전 비유사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죠. 또 판매하는 제품, 우리가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상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마크와 그 마크가 표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저희가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칼국수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칼국수집의 이름이 있을 거고 그 이름에 따라서 제45류의 레스토랑업, 칼국수 판매점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 서비스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호에다가 33류의 칼국수를 상품으로 선정을 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옆에 다른 집에서 우리 이름과 똑같이 칼국수 음식점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상표권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매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변리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호, 상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면은 우리가 상호를 이제 등록받지 않습니까? 뭐 주식회사 뭐뭐뭐해서 상호를 받는 것 자체는 어떤 독점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상호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상호는 등록이 안 된다 뿐이지 뭐 어떤 뭐 너는 사용하지 마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상표는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유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특허랑 비슷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뭐 1억 이하의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맞서야 되는 손님이 저기한테 많이 갔어요. 상표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물에 청구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권은 어떤 거냐? 우리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뭐 이들을 결합한 거를 우리가 보호하겠다. 물건의 외관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끔 헷갈리시는데 그림 자체를 보호해 주진 않아요. 엔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거 디자인권은 보호됩니까? 안 돼요. 네. 미국이랑 유럽, 일본 같은 데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보호해주진 않아요. 인테리어 보호하겠다? 우리나라는 그건 안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직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계시나 아직은 현재로서는 인테리어, 캐릭터 이런 걸로는 보호해주지 않고요. 특정 물건, 뭐 예를 들면 인형이다 아니면 옷이다. 우리가 이런 모양을 보호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 디자인, 어떤 UI, 어떤 아이콘 이런 거를 우리가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인데 여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옆에 흰색 컨셉의 비슷한 뭐 디자인으로 커피숍을 누가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랬죠. 첫 번째로는 저작권을 물어보셨는데 저작권도 인테리어는 기능적 저작물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모양을 보호하기 뭐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잘 인정을 안 해주고요. 예외로 아직 그 건물 자체의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면은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받은 사건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안 되고 저작권으로 잘 보호도 안 돼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가끔 이제 정말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단팥빵 집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사장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작권, 디자인권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어려웠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 있던 사장님의 그 가게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 가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대로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여기가 약간 독특한 그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다시 보시면은 약간 오픈 매대 형태로 단팥빵을 이렇게 해주면서 단팥빵 냄새도 약간 나고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정도라면은 2조 1억 제 과목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에요. 원래는 이제 어떤 되게 특별한 포장이 똑같다라든지 상호가 굉장히 똑같다라든지 물건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오픈 매대 형태의 단팥빵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이 조문이 인정된 처음 사건이고 이 이후로는 이제 판례들이 우후죽순 쏟아나오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과목 적용 뭐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권으로는 그 정도를 넘어가고요. 그래서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상의 비밀 같은 거를 누가 뭐 직원이 몰래 들고 나와서 다른 데 그냥 갖다 팔았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뭐 내 레시피, 내가 뭐 어떤 견적서 특별한 거, 특히 뭐 내가 들통나면 안 되는 견적서가 있을 수 있어요. 100만 원에 파는데 너한테 내가 특별히 90만 원에 팔게.
이런 견적서가 나갔다 그러면은 이 물건 90만 원에 파는구나, 우리는 85만 원에 팔게요 라는 이런 식으로 입찰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견적서, 뭐 고객 리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요. 최근에 또 그 요건이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그거에는 내가 이제 영업비밀이다 라는 어떤 마크도 달아야 되고요, 직원들한테 교육도 했어야 됐고요, 합리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도 대충 이거 봤을 때 이거 야, 이 정도만 비밀이지 싶은 것만 해도 이제는 비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영업비밀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비밀로 다 보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싶은데, 장점은 있죠. 비공개가 된다라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코카콜라 레시피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유출자, 뭐 악의적인 취득자를 벌한다 이러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직접 개발했어요. 우리가 뭐 레시피다라고 했을 때 이 레시피 내가 그냥 만든 건데요,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내용 이거 내가 취득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허를 받아버려. 내가 만든 사람인데도, 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허권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건 좀 애매하고, 가능하면 특허권으로 보호해라. 근데 이제 그런 음식 레시피 같이 쉽게 남들이 알기 어려운 거,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때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